네, 안녕하세요. 7시 5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HLB 관련된 종목 보기 전에 풀무원이라는 종목 하나를 추가하고요. 대형주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세 종목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밑꼬리에 대한 그리고 장중에 말씀드린 그 내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풀모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흐름에서 반등 요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지금 딱 이 위치 갭상승을 했었던 이 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 밑꼬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밑꼬리. 그래서 17,200원 17,2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밀릴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밀리게 되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밀리면 일단 안 되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여기 올라오고 여기가 저항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좋은 자리였어요. 분명히 좋은 자리였는데, 자, 저항이 생겼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거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저항이 생기는 위치에서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든 뭐 0.5%든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본전이라든지 아니면 손실을 줄이든지 해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 다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매수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 나와야 됩니다.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자, 여기 이 위치는 반등이 꼭 나와야 하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반등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추가 하락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밀렸죠. 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위치, 여기 갭, 여기는 자, 특히 종가상 이 캔들, 여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게 삼성전자의 최고 아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조건은 바로 이 자리예요. 이거 이 흐름을 보시면요, 이걸 뚫기 위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올리는 게. 근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빠졌죠.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만 자리를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계속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위치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천천히. 물론 올라가지 못하면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긴 하죠. 자, 이 위치에 대해서 지지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자, 일단 오늘 제가 이거를 뭐 아주 정확하게 뭐 자로 잰 듯하게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여기가 지지와 저항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종가상의 19,000원 제가 설정한 위치였죠. 오늘 모양을 보면 자, 19,000원에 시작을 했고, 그쵸? 그리고 올라가는데 위쪽에 대한 저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저항 받고 빠졌는데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HLB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밑꼬리에 대한 부분만 지켜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당연히 저항이 많죠. 이 흐름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보겠습니다. 자, 제약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 여기에 대한 위치를 일단 5일선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5일선도 보셔도 되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꺾이고 올라갈지, 그리고 이 밑에 밑꼬리. 근데 사실 지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꼬리보다도 저는 좀 긍정적 괜찮다라고 보는 게, 물론 내일 밀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나쁘지 않은 게 이 밑꼬리가 아닌 이 몸통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 몸통을 지지하는 것이 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여기를 보면 된다. 근데 지금 여기를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이 위치를. 제가 이 위치를 자꾸 지금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분석하실 때 여기 보실 거예요. HLB든 뭐든 여기 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물론 저도 봐요. 보는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자, HLB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생명과학 상승이 나왔지만 윗골이 달고 좀 밀렸죠.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자, 이 캔들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락을 했었던 위치에 대한 저항,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위치가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밑꼬리 마이너스 1.6 개파락을 시작했는데 개파락 이후에 바로 끌어올렸죠. 왜? 이 밑꼬리는 지켜야 된다. 네, 밑꼬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지금 종가상에 보시면 자, 이제 HLB는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가상 지금 밑꼬리 최저점 42,700원, 지금 42,700원. 그쵸? 딱 지켰죠. 42,700원, 42,700원. 그리고 시간에 좀 밀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뭐 개파락 이거 가지고 개파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캔들은 지켰어요. 밑꼬리. 그리고 이제 장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이 지금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여기요. 그쵸? 잘 지켜졌죠. 근데 어딜 넘어가야 된다?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네, 여기 뚫어야 돼요. 이 위치를. 이 위치를 강력하게 뚫어야 된다. 앞에 확인이 됐던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치도 뚫어야 된다. 못 뚫고 가죠. 그리고 다음에 지지를 해요. 지지를 하지만 이 앞에 또 저항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디? 네, 이 밑에 물량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 밑에서 물량이 터지죠. 왜 터지죠? 여기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캔들에 대해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렸나요? 이 차트를 보고 예, 진화 차트, 누구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진화 차트를 보고 기준 이탈했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다.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저항, 지지 꼭 지켜야 될 자리, 그리고 이제 밑꼬리로 가는 방향. 자, 그러면 지금 밑꼬리에 대해서 지지를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예, 일단 저항에 대해서 생겨서 빠진 모습.
그러면 이제 내일 뭘 봐야 되죠? 내일 봐야 될 게, 자, 내일은 윗꼬리를 봐야 됩니다. 윗꼬리. 여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자, 하나하나 이제 캔들을 봤을 때, 자, 왜 윗꼬리를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는 지켜줬죠. 하지만, 지켜준 가격이 있지만, 위에는 이제 저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에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봉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일봉에선 보이지 않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대한 저항을 받고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중에 막 급등이 나온다. 뭐 10%, 20%그 전에도 어찌됐든 이 위에를 돌파를 해야지만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윗꼬리, 내일은 이 윗꼬리에 대해서 자, 안착을 하고 이 위에서 양봉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상승이 나오면 자, 이렇게 어떤 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짜집기 하는 분석이다. 네, 뭐 어떻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그런 소리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거나 뭐 악플 저는 신경 났어요. 전 지나가는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 쳐다봅니다. 제가 옛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쳐다봐요. 예, 배고플까 봐. 그래서 뭐 이렇게 간식이라도 하나 주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는 예, 물론 일반적인 내용은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죠. 근데 말 같지 않은 내용은 예, 멍멍이보다 소리보다도 전 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멘탈 갖고선 유튜버 못하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짜집기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 뭐 분명히 비아냥거린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짜집기가 맞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캔들과 윗꼬리와 여기 이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자, 이 갭을 메꿔야 된다.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근데 꼭 메꾸진 않습니다. 근데 꼭 메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 자리마다 채워주고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쫙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캔들이. 그 캔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차트가 완성이 되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흐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짜집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지 않을 분들은 사실 이건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죠. 네. 중간중간 그동안 이렇게 빠졌습니다. 또 안 빠진다는 보장 없고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이게 만약에 주봉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봉이면 1%일까요? 이 모양이 최소 5% 이상입니다. 하락이 5에서 한 7%될 거예요. 주봉이면. 그러니까 주봉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좀 분명히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일은 이 윗꼬리에 분명히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지만이 이 저항이 생겼던 것을 어떻게 이 위치에 대한 저항을 먹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에 잘못 분석하게 되면 계속 기다리고 계속 물타기 합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시긴 하지만 저는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만. 지금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자, 많이 안 터지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패턴이라는 게 이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뻔한 내용이에요, 이건. 예, 뻔한 내용. 이 흐름은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이 거래량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모양을 만들면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그게 이제 상방이 아니게 되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에 대한 생각을 잘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이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패턴대로 매도의 생각도 하셔야 돼요. 매수 이후에 올라가서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하는 상황에서 꺾이게 되면 뭐한다? 결국 비중만 늘어나고 손실만 커진다 라는 거 반드시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패턴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흔하게 보는 패턴이. 근데 흔하지 않은 패턴에서 개인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흔하지 않은 패턴이 또 이 자리에서도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뭐 조회수밖에 더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안 좋은 그림도 많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안 좋은 그림도. 그래서 예외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누구나 아는 그런 내용들. 예. 그럼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 아는 내용이면. 근데 그것을 따라서 상승하면 상관이 없지만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싼다. 캔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을 때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이거 분석하면서 어떻게 된다? 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감싼다.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감싸는 부분에서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감싸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바로 저항을 이겨내야 된다. 저항을 이겨낸다는 게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저항을 저항 누르는 그 부분을 그 위치를 이렇게 앉아줘야 돼요. 한번 차트를 많이 보세요. 제가 왜 이 감싼다라는 표현을 했는지를. 이 감싼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르는 것은 그냥 누르는 거지 감싸는 게 아닙니다. 누르는 것은 옆으로 예를 들어서 좀 길어져서 또 죄송한데 뭐 이렇게 눌러요. 그 누르면 뭐 레슬링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나오면 되는데 쉽게 빠지게 상대방이 그렇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싸면서 이동을 하면서 누른다는 거죠.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죠. 빠져나오기가. 그 내용을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싼다는 게. 그냥 누르면은 옆으로 쭉 그냥 삐져나오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감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도 좀 너무 그림만 또 그려가면서 좀 그래서 죄송한데 그게 바로 분봉상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봉상에서.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고 그 5분봉에서 저항에 대한 부분 그 저항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확인이 되셨죠. 그 일봉상에서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 위치가 가장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감싸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감싼다는 의미를 알게 되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저점 매수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들 이제 생각하는데 저점 매수에 대한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다.
제가 왜 감싸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는 이 이후에 뭐 상승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뚫고 나가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근데 이 감싼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나중에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자, 이 윗꼬리입니다. 예, 윗꼬리를 잘 보시면 되고, 자, 이 윗꼬리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